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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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갑니다. 뭐가 나왔냐면은, 주어진 y가 절대값, 이 지수함수에다 뭘 씌운 거 이렇게 절대값 기호 씌웠네, 이렇게. 요 그래프랑 y는 k랑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왔지. 요 교점의 개수가 fk일 때 요거 f0, f1, f2 이걸 다 더하라면서. 자, 우리는 교점의 개수, 다른 말로 실근의 개수 구할 때 뭐 이용했다? 그렇지. 그래프를 이용했다. 뭘 이용했다? 뭐 그래프. 자, 그럼 그래프라는 그려볼까? 나 그래프 그립니다. 먼저 주어진 지수함수 시계 모양의 특징이 이렇게 y가 먼대값, 절대값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는 2분의 1에 x-1 이렇게 나왔고 마이너스 얼마까지? 3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절대값 때문에 쫄지 마시고 절대값 안쪽을 정리한다. 요거 요 녀석. 얘는 밑이 2분의 1 나왔으니까 감소하는 형태의 지수함수. 그리고 요 뒤에 거.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3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알까? 그렇죠. 얘는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3이 주어진 지수함수에 하는 역할 뭐라고요? 점근선, 원근선, 점근선이다. 자, 그럼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 y축, 나 무슨 축? x축. 점근선이 y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립니다. 이렇게 나 점근선 y가 마이너스 3 쭉 잡아주시고 마이너스 3. 감소하는 형태가 나왔으니까 대략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돼버리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크게 문제가 없지. 자, 이 상태에서 요 y축과 만나는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1 나온 거 보일까? 예, 보인다.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주어진 그래프의 x축 아래쪽 부분을 어떻게 해라? 접어 올려라. 뭐 하라고? 접어 올립니다.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건 뭐냐면은 접어 올릴 때 무엇도 같이 접어 올려라. 먼근선, 점근선. 점근선에 해당하는 y는 마이너스 3도 같이 접어 올려라. 이렇게요. 쭉 갑니다. 이 얼마나 더 그러면 이 녀석은 y가 얼마가 돼버려? 3이 돼버리겠지. 자, 주어진 치수함수의 x축 아래쪽 부분을 접어 올릴 거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접어 올려봐봐. 이렇게. 나 접어 올린다. 이렇게 접어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취소. 엉터리네. 자, 다시 갑니다. 접어 올려. 이렇게 접어 올린다. 접어 올려. 이렇게. 그러면은 요 y축과의 교점이 1로 바뀌는 거 보이겠지? 요 아래쪽은 어떻게 접어 올렸으니까 사라져. 괜찮아? 자, 그럼 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하는 거 F0의 값. 요 F0은 이렇게 써봐. F0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K에다가 0 대입한 거 아니야? 그럼 K가 0이 나왔으니까 Y는 0. 자, Y는 0의 그래프가 이렇게 쭉 그어봤더니 나 Y는 0 쭉 그어본다. 이거 왜 안 보이냐? 자, 뭘 걷다 Y는 0을 쭉 그어봤더니 요 접어올린 그래프랑 몇 군데에서 만나? 이렇게 한 군데에서밖에 안 만나지. 우리는 교점의 개수를 세고 있으니까 이거는 F0의 값은 얼마 나와? 한 군데에서 만나니까 1이라고 쓰면 되겠네. 자, 같은 방법으로 얼마? F 이렇게 1의 값이요. F1의 값은 K가 1일 때니까 Y는 1. Y는 1을 그어봤더니 Y는 1이 이런 식으로 쭈르륵 만들어지겠지. 그럼 접어올린 지수함수의 그래프랑 몇 군데, 한 군데, 몇 군데, 두 군데서 만나는 거 보일까요? 아, 얘는 그 몇 개?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만들어진다. 이번에 F 얼마? F2도 구해봐. F2가 나왔으니까 K가 얼마일 때? K가 2일 때. 그럼 Y는 2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나 Y는 2 쭉 그을 겁니다. 이렇게. 얘도 역시 몇 군데서 만나? 한 군데, 몇 군데, 두 군데가 돼버리겠죠. 이렇게 두 군데. 자, 그 다음에 얼마? F3. F3은 이렇게 K가 얼마일 때? K가 3일 때인데 K가 3 되게 되면은 주어진 지수함수의 점근선과 딱 겹쳐버리지. 어떻게? 이렇게. 그럼 얘는 몇 군데서밖에 안 만나? 요 왼쪽에서 한 군데서밖에 안 만나겠지. 아, 그럼 이제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니라 몇 개다? 한 개다. 자, F4도 한번 해볼까요? F4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K가 4일 때니까 Y는 4를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지. 몇 군데에서밖에 안 만나? 한 군데에서밖에 안 만나겠지요? 한 군데. 같은 방법으로 F5도. 얘도 K가 5일 때니까 얼마 나온다? 한 군데가 만들어지겠네.
그러니까 이러한 값들 다 더할 거니까 얼마?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총 8개가, 8이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무리는 없다. 다만, 우리가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구하려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건데, 특히, 요렇게 주어진 요 지수함수에 절대값 기호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먼 근선, 이렇게 점근선, 요 점근선 반드시 신경을 써라. 뭘 신경 쓰라고? 주어진 지수함수의 점근선. 요 점근선이 문제 푸는 핵심 키워드가 된다. 16번. 주어진 방정식, x의 로그 x제곱 마이너스 1000분의 1에 x의 5제곱이 0이 된 녀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이렇게 알파랑 베타라고 썼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는 건데, 먼저 주어진 방정식의 모양을 봤더니 약간 특이한 형태가 있어. 어떠한 형태? 이렇게 특이한 형태. 요 빨간 동그라미 짐볼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서 특이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 아래쪽 부분에도 x가 살아있고, 어디 요 아래쪽에도 x가 살아있고, 요 위쪽에도 누가 살아있다? x가 살아있대요. 뭐라고? 아래쪽 부분에도 x가 살아있고 위쪽 부분에도 누가 살아있다고요? x가 살아있죠. 그럼 이렇게 주어진 형태에서는 어떻게 문제 접근하냐면은, 잘 봐봐요. 먼저 주어진 식 x에다가 얼마? 로그 이렇게 x라고 써주시고, 나머진 다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킨다. 오른쪽 이항을 시키니까 1000분의 1. 이래다가 얼마? x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뭐라고? 요 아래쪽에도 x가 살아있고 요 위쪽에도 이렇게 x가 살아있는 이러한 형태, 좀 특이하니까 이런 형태가 주어지게 되면은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워라. 뭐라고요? 양변에다가 로그 씌워. 양변에다가 로그 씌울 건데 밑이 얼마인 로그 씌울 거냐면은 이미 요 주어진 로그에 요 밑이 지금 12라고 나왔지. 10. 그래서 우리도 양변에 로그 씌울 때 밑이 10인 상용 로그 씌울 겁니다. 어떻게 밑이 10인 상용 로그 이렇게 씌워? 양변에 씌울 거니까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씌운 다음에 좌변을 정리했더니 요 로그 x가 앞으로 뾰로롱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일 거 아니냐. 그럼 내려가서 곱하니까 얘는 이렇게 그냥 로그 x의 전체 얼마 이렇게 제곱 쓸 수 있고, 오른쪽 정리합니다. 이거 먼저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보이냐? 더하기 얼마? 여기는 로그 x의 몇 제곱? 5제곱인데 역시 5를 앞으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다. 자, 다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 이항 이렇게 로그 이렇게 x 전체 제곱 마이너스 얼마? 5에다가 로그 x 더하기 얼마까지? 이렇게 3까지요. 는 빵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쓰게 되면은 우리가 내신 대비하면서 많이 봤던 거니까 로그 x를 뭐로 치환하죠? 이렇게 로그 x를 대문자 x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치환된 식의 형태가 대문자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대문자 x 더하기 3는 빵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알파 베타. 여기서 알파 베타는 요 대문자 x의 값이 아니라 원래 주어진 식에서 소문자 x의 값을 말하는 거겠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요 주어진 우리가 치환하게 될 때 요 소문자 x가 이렇게 알파일 때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즉 이렇게 로그 소문자 x가 알파일 때 그거의 값을 뭐라고 쓰냐? 이렇게 x 이렇게 알파라고 쓸까요?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소문자 x가 베타일 때 로그 베타 얘를 뭐라고 쓰냐? 이렇게 x 베타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x 알파와 요거 있지? 요 두 개가 요 위에 주어진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럼 이때 우리는 요 알파랑 베타의 곱이 필요한 거니까 로그 알파랑 로그 베타를 더하면 되겠지. 그럼 두 개 더하니까 로그 얼마? 이렇게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가 나오게 되고, 이 녀석은 로그 이렇게 알파 베타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두 개를 더하고 있으니까 두 근의 합 뭐라고요? x 알파랑 x 베타가 요 위에 주어진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나왔으니까 두 개를 더하는 과정 근과 계수의 관계 5라고 쓰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뭐가 나온다? 이렇게 10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게 된다. 괜찮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쓸 부분이 뭐라고? 요 주어진 식의 형태상의 특징, 누구요? 요거. 요 분말, 요거. 얘는 특징에 뭐가 나왔다고? 아래쪽도 X, 위쪽도 X, 위쪽도 X, 아래쪽도 X가 나오게 되면은 양변에 뭘 취하자? 로그를 취하자. 뭘 취한다고요? 로그를 취해. 19번. 19번은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계산 과정을 좀 줄일 거야. 뭘 줄인다고? 계산 과정이요. 자, 계산 과정을 줄일 건데 먼저 주어진 얘가 원뿔대가 나왔고요. 이 직 원뿔대 옆면의 넓이 구할 거니까 아마 이 문제를 풀 때 많은 친구들이 이 직 원뿔대의 전개도, 즉 펼쳐가지고 전개도를 그렸을 것 같아. 그럼 나도 그려봐, 이렇게. 전개도. 이렇게 쭉 갑니다. 어떻게 쭉 이렇게 전개도 쭉 이렇게. 아이고, 취소. 뭐라냐? 왜 이래? 자, 이렇게 펼쳤습니다. 이렇게 펼쳐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쭉 가서, 이렇게 쭉 펼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펼쳤다고 생각을 해봐.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를 한번 써봤더니, 위에 거는 8파이가 나오겠지. 이렇게 8파이, 아래 거는 얼마 나온다? 이렇게 12파이가 나왔을까? 그럼 요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만들 텐데,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노란 녀석, 노란 호, 여기 반 2등분 했습니다. 2등분. 그럼 노란 녀석은 얼마? 얘가 10파인 건 보일까? 이렇게. 10이라고 말하는데 왜 8을 쓰냐? 이건 보이겠지? 자, 또 하나 갑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쪽, 요 왼쪽, 요 빨간색 있죠? 요거. 이 녀석은 왼쪽에 주어진 저 직원 뿔대에서 여기 요 부분. 요 빨간색인 거 보일까요? 당연히 보이겠죠. 그럼 빨간색의 길이값을 한번 구해봤더니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왼쪽 직 원뿔대에서 사각형이 지금 사다리꼴 나온 거 보이지? 사다리꼴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요. 보조선. 그렇게 되면 여기가 4가 나왔고 여기 얼마 나왔습니까? 2가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 높이값이 8 나왔으니까 요 빨간색 요 선분의 길이값 얼마 나온다? 88, 64에다가 루트 68 나오겠지? 루트 68, 얘는 2루트 이렇게 17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얼마 나왔다고 여기가? 2루트 이렇게 17이요. 이만큼은 얼마 나온다? 2루트 이렇게 17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는 녀석이 요 빗금친 부분, 어디, 여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부분. 요 부분에 지금 넓이를 구하는 건데, 요 부분의 넓이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얘를 간단히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렇게 구합니다. 따라서 넓이가 얼마? 요 가운데 노란색 호 있지? 요것이 18가 나왔고, 18 곱하기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값 2루트 2루트 얘가 17이 나왔잖아. 그럼 얘를 곱하니까 20 파이에다가 뭐라는 거냐? 20 루트 이렇게 17 먼저 쓰고서 맨 꼬랑지에다가 파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에? 처음 본다고? 아니,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낼 수가 있냐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보조선 그어가지고 먼 선 이렇게 보조선 긋고 요 오른쪽도 이렇게 보조선 그어가지고 근데 요 각도 뭐 중심각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타 잡아주고 뭐 정신없이 문제를 풀었을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요 빗금친 부분 즉 옆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래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잘라. 잘게 자른다고 생각을 해봐. 잘라.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 자르고 또 자를 거면 이렇게 자르고 막 잘랐다고 쳐봐. 자, 잘랐어.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거 얘를 떼어다가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놨어. 이렇게 놨다고 쳐봐. 그럼 눈으로 보기에도 약간 요 위쪽 부분은 조금 폭이 얇고 요쪽은 조금 두껍게 보이지. 이번에는 요 두 번째 거 있잖아. 요 두 번째 것도 다시 갖다가 놓는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놔. 즉, 요 아래쪽 부분을 위로 가게끔, 요 위쪽 부분을 아래로 가게끔 이렇게 놔봐. 이렇게 놔봐. 이렇게. 괜찮죠? 세 번째 거 요거 있죠. 요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얇은 쪽이 위에, 약간 두꺼운 쪽이 아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것들 쭉 어디까지 갔다고 요 맨 마지막 끝까지 갈까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칩시다. 그러면은 요 가운데 부분 있잖아. 요 가운데 부분, 요 가운데 부분, 요 가운데 부분은 그냥 뭐랑 같다고? 여기에 준 요만큼의 길이값 10파이랑 같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전체 모양, 그러니까 엇갈리게끔 쌓아있는 이 전체 모양은 마치 뭐처럼 보인다? 하나의 직사각형처럼 보이는 거 보일까? 뭐처럼 보인다고요? 직사각형. 어? 그러네. 직사각형.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긴 거 막 했으니까, 아, 얘가 직사각형처럼 보이고, 요 세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 나왔다? 2루트 이렇게 17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옆넓이, 요 녀석, 요 빗금친 부분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보이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노란색 호의 길이 값이랑 오른쪽, 요 왼쪽, 빨간색 선분의 길이 값을 곱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옆넓이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해될까요? 문제가 어렵진 않아. 이 원리만 이야기되면 간단하게 한 줄로 답이 나오는 거니까 괜히 위쪽에서 중심과 그 다음에 없어진 부분의 길이값 구하려고 고생하지 말란 얘기야. 이해가 되겠지? 20번입니다. 두 개 곡선 y가 절대값 8의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치수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오른쪽도 이렇게 치수함수가 주어져 있고 얘가 만나는 점이 x1과 x2가 나왔는데 x1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 x2의 값은 0부터 얼마, 요 3 사이에는 어떤 값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주어진 녀석을 실제로 연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은 K가 있으니까, 요 K가 있으니까 얘를 연립해서 문제 못 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그래프를 이용할 겁니다. 뭐 이용한다고? 그래프. 둘 다 지수함수가 나왔으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할 겁니다. 자, 한번 첫 번째 거는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쭉 가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절대값 교랑 같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점근선 신경 쓰는 겁니다. 주어진 녀석의 점근선이 얼마나 왔냐면 이렇게 y가 마이너스 4인 거 보이냐? 맞아요. 자, 그러면 지수함수가 어떻게 된다? 얘가 원래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만들어진 지수함수가 돼버리겠죠. 자, 여기다가 절대값교 씌워졌으니까 접어 올려라. 그럼 요 위쪽 올라갑니다. y가 얼마 이렇게 4, 4, 4, 4 쭉 갈 테고, 자, 접혀 올라간 녀석은 이런 부분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3으로 갈 테고 그래프 보면 이렇게 가버리겠지. 이렇게 인정. 그런 다음에 요 아래쪽 부분은 지웁니다. 어디요? 이건 그래프가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버려. 자, 이때 여기다가 뭘 그리자고? 밑이 3인 지수함수를 그리는데 요 방금 그린 그래프랑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만나게끔 그림을 그릴 거야. 아마 느낌상으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될 것 같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에이, 왜 이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자,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쭉 가서. 아, 이 너무 못생겼는데. 아, 내가 원래 그림을 잘 그리는데, 왜 그 오늘은 그래프가 안 그릴까? 마음이 아프네. 자, 원모 타임입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어떻게요? 지수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쭉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교점이 나왔는데 얘가 x1이라고 나왔고, 또 어딘가에 교점이 나왔는데 여기가 얼마? x2가 나왔다는 얘기지. 괜찮음? 자, 문제 조건에 x1 값은 어떻다고요? 0보다 작은 쪽, 작거나 같은 쪽, x2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데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그림에서 요 y절편값 보이냐? 나 y절편값, 여기 y절편값 보일까요? 그렇죠. 요 위에 있는 y절편은 여기 요 y가 3의 x 더하기 k라는 요 지수함수에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한 y 값이지. 자, 그럼 0을 대입하니까 얼마?
3에 이렇게 K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요 꺾어 올라간 요 지수함수의 Y 절편값 아까 3 나오지 않았었어? 얘보다 뭐 하면 된다? 이렇게 크거나 같아도 상관이 없다. 괜찮지? 같은 방법으로 그 옆에 거요. x2가 누구보다 작다고? x2의 값이 이렇게 3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 어딘가에 이렇게 3이 있다는 얘기지. 자, 또 대입하겠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요 3을 요 노란색 지수함수에 대입한 거 있잖아. 여기다 대입하니까 얼마? 얘는 3에 x, 미쳤구나. 3 더하기 이렇게 k가 될 거 아니냐. 이번에는 요 3을 어디에 대입한 거? 여기 흰색 지수함수 여기요 쭉 올라가서 여기 대입한 거 얘는 얼마? 절대값 이렇게 8에 몇 제곱? 세제곱 빼기 얼마? 4 이렇게요. 뭐 하면 된다? 이번에는 오른쪽의 녀석이 이렇게 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괜찮아? 리얼리? 자, 그럼 정리를 해봤더니 요 첫 번째 식에서 요 부등식을 풀었으니까 K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요 K라는 녀석은 이렇게 1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냐고요. 자, 두 번째 식에서는 뭐가 나왔지? 왼쪽은 3에 얼마? 이렇게 K 더하기 3이라고 나왔고 오른쪽 정리하겠습니다. 8의 세제곱, 8의 세제곱, 2의 9제곱이냐? 2의 9제곱이 512, 여기는 얼마? 512에서 4를 뺄 거니까 500 이렇게 8이라고 쓰면 되겠죠? 되냐? 리얼리? 자, 주어진 문제에서 K가 자연수라고 나왔으니까 따라서 K가 얼마야? K가 될 수 있는 거 1 가능하지? 3의 4제곱이 81. 얼마? 2도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3의 몇 제곱? 3의 5제곱이 243. 맞냐? 3도 가능할까요? 이거 3? K가 3 되게 되면은 3의 6제곱. 우리는 3의 6제곱이 얼마요? 729니까 요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을 못 시키겠네. 따라서 얘는 제외.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값들의 합을 구할 거니까 1 더하기 2 얼마? 3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괜찮아? 자, 문제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얘가 방정식으로 문제를 못 푸니까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을 하겠지, 당연히. 그래프를 그린 것까지는 여러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주어진 조건, 주어진 교점 x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x2는 0과 3 사이에 있다는 녀석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방법만 알면 되겠지. 여기요. 어디, 요거, 두 부분. 이것만 다시 한번 신경을 써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